엄마가 아들에게 전하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60가지 팁.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 송정연, 송정림 지음. 샘 파커스 편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젠가 내가 물었지. 그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어떻게 극복했냐고. 산 넘고 고개 넘고 터널도 건너고 바닥도 치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나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아.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아파서 입원도 해보고 내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며칠 밤 뜬 눈으로 지새기도 하고 1년 넘게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으며 병 얻어가며 쓴 일일 드라마 원고료를 못 받은 적도 있고 몇 년간 힘들게 기획한 드라마를 표절도 당해봤고 어렵게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또 배우 문제로 하루하루 위태롭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나는 뭔가를 쓰고 있고 오늘도 나는 살아내고 있어. 꾸역꾸역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며 순간순간 행복해하며 글 쓰면서 살고 있어.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이것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이럴 때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몸의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있는데 마음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낙천적으로 생각하기야.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고난을 심하게 겪는다는 거야. 주인공이 고난을 겪지 않는 작품들은 재미나 감동이 없단다. 주인공은 인생길에서 삐끗한 경험, 넘어진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힘든 인생은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해. 신이 나를 그저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캐스팅했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겠어?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꿈꾸는 씨앗에 보면 쌍둥이 얘기가 나온단다. 쌍둥이 중 하나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 낙한론자였고 한 아이는 늘 슬프고 비관적인 비관론자였어. 걱정이 된 부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아이들 성격에 균형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렇게 제안해. 아이들의 다음번 생일에 비관적인 아이에겐 최고의 선물을 주고 낙관적인 아이의 상자에는 거름을 넣어주세요. 의사의 제안에 따라 두 아이에게 선물을 준 부모는 비관론자 아이의 방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그 아이는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대고 있었어. 자동차가 이게 뭐야? 내 친구는 더 큰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낙관론자 아이의 방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아이는 신이 나서 거름을 공중에 내던지며 이렇게 킥킥대고 있었어. 이렇게 많은 거름이 있다면 틀림없이 당나귀를 한 마리 사오신 거죠? 좋은 선물도 안 좋은 선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란다. 행복과 불행, 낙관과 절망은 우리 삶의 쌍둥이야. 그 중에 어떤 쪽을 발견하며 살고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절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 안 보이는 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앞날은 무조건 밝은 쪽으로 예상하며 안테나를 그렇게 양지 쪽으로 높이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실패라는 불청객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낙심하지 않아. 또 한 번 도전하는 기회로 삼지. 그러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절망해. 늘 표정이 어둡고 다른 이의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지. 지나가는 말에 절망하며 울고 남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에 빠지고 말아.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야.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전파 수신기가 있어.
좋은 마음으로 채널을 돌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채널을 돌릴 수도 있어. 어떤 상황이든 마음의 채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휘파람을 불 수도 있고 한숨을 쉴 수도 있어. 언제나 마음의 낙천적인 채널을 선물하는 사람이길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안 좋은 상황도 좋은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야.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 낚아는 힘이 세단다. 자꾸 조급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난 성과가 없는 것일까?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내겐 행운을 주지 않는 걸까 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지. 남들이 다 달려가는 것 같고 벌써 다들 성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말야. 그런데 인생은 결국 끝에 가봐야 아는 거란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현대사회는 즉각 대답을 원하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내지. 배가 고프면 24시간 편의점이나 24시간 식당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배달도 돼.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돼. 그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생 수업 중 가장 힘든 수업은 기다림이라는 과목이야. 옛날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데 무척 어려웠잖아. 한계비의 성냥불은 빛을 가져다주는 귀한 불씨였고 한 종지에 석유를 담은 유리 등잔은 그야말로 빛을 부르는 엄숙한 제기와도 같았단다. 저녁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흐린 등피를 닦고 등잔에 기름을 담고 촛농으로 얼룩진 노쇠 촛대를 닦고 그렇게 정성스럽고도 힘들게 빛을 불러들여야 했어. 그런데 요즘은 정말 쉽지. 스위치를 누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이 들어서기만 하면 인공 센서로 불이 켜지는 시대가 왔어. 영화 캐스터웨이를 보면 무인도에 떨어진 주인공이 불 하나를 피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전환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서 우리는 절망도 빠르고 포기도 빠른 건 아닌지. 엘리베이터는 현대인의 편한 도구야. 그러나 꿈을 이루는 도구는 될 수 없어. 꿈을 이루는 도구는 오직 사다리밖에 없단다. 하나하나 내 발로 디뎌야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방해도 이겨내며 응원도 받아가며 올라가는 사다리. 꿈으로 가는 푸른 사다리에 한 발 한 발 꾸준히 올라가 보는 일뿐. 언젠가는 다 오를 날 있겠지 할 뿐. 다른 방법은 없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함께 쓴 인생 수업에서도 이렇게 조언하더구나.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무화과 하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꽃을 피우도록 기다리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마침내 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 기다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어. 암을 앓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당장 고칠 수는 없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에게 대들 수도 없어. 나쁜 상황은 불행하게 하지만 그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남은 인생은 멋지게 살 수 있단다. 누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 소중한 시간과 열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암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삶이 끝난 건 아니야. 인내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은 누군가는 이런 힌트를 전해줄 거야.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이라고. 미국 법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법관인 벤자민 카도조는 이런 말을 남겼단다. 나는 뚜벅뚜벅 걷는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뚜벅뚜벅 걷다 보면 제법 많이 가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갔다면 용기와 충실함과 근면함 때문일 거라고 했어. 급히 뛰어가는 사람과 천천히 걷는 사람. 그 중에 물론 경쟁력은 뛰어가는 사람에게 있겠지. 하지만 끝까지 꾸준히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야. 뭔가를 향해 계속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멀리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렴. 스트레스가 심할 때 평온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생의 어느 시기든 스트레스는 언제든 존재할 거야. 젊어서 고통스러우면 이게 당연하구나 생각하고, 중년에 고단하면 이게 정상이구나 생각하고, 늙어서 고독하면 이게 바로 인생 그 자체구나 생각해. 이 중에 노년의 고독이 가장 무서울지도 몰라. 먼 훗날 언젠가 너도 겪게 되면 엄마도 아빠도 이 길을 먼저 갔구나 생각해. 그럼 또 신기하게 작은 행복들이 너를 웃게 할 거야. 인생이 자꾸 나를 피곤하게 할 때는 음악을 잊지 말아줘. 고3 때 너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노래를 다운받았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래를 다운받는 것을 보면 나는 속이 타곤했어. 하루는 참다 너에게 말했지. 지금 고3이고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음악 다운받을 시간이 아깝지 않니? 그러자 내가 한 말, 엄마, 저 이걸로 버텨요. 이거 아니면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버틸 힘을 주는 것. 음악이 바로 그거야. 윤활유.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팝 가수 데미스 루소스가 부른 명곡 팔로우 미. 이 노래가 바로 엄마의 최애곡이거든. 데미스 루소스가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를 결성해서 여러 명곡을 남기지만 밴드 해산 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1985년에 그가 탄 비행기가 공중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어. 납치가 된 그 상황에서 그가 노래를 불러주자 납치범들이 진정이 돼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고 기니에서 데미스 루소스의 생일까지 축하해 주었대. 비행기 납치범의 마음까지 감화시킨 거야. 그게 바로 노래의 힘이야. 언젠가 너무 조급해질 때, 영혼이 피곤해서 미치겠을 때 음악을 들으렴. 고3 때 너를 위로해주던 그 노래들을 다시 들어도 좋아. 음악 들을 땐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줄리 앤드루스가 불안에 떠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일만 상상하라고. 수선화, 푸른 초원, 하늘의 별들, 장미꽃잎의 빗방울과 아기 고양이의 수염, 주전자와 예쁜 장갑, 크림색 조랑말과 애플파이, 초인종과 썰매 방울, 달리기 하는 거위, 코와 눈썹에 떨어지는 눈송이들, 봄 기운에 녹는 겨울 풍경들, 크리스마스, 아기 토끼들, 방학, 베개 싸움, 생일 선물. 그리고 어린 시절 내가 축구공 차며 뛰놀던 운동장과 내가 스틱 들고 뛰던 빙판을 떠올리렴.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그런 말을 해. 삼촌, 세상에는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쁜 일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도 그런 일 중 하나죠. 그래, 돈벌이는 안 되지만 기쁜 일이 분명히 있어. 음악도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야. 복잡한 세상을 잊게 해주고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단다. 고3 때 내가 한 말처럼 노래로 버텨내렴. 이 시대의 진정한 천재는 삶을 축제처럼 살고 순간순간을 즐기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세월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야. 인생은 길다는 것을 알고 음악을 항상 곁에 두고 행복 상류층으로 감성 천재로 인생이라는 춤판을 즐겁게 만들기를 바란다.